면접장이 조용해졌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숨을 삼키는 동안 회장은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낯설어야 할 얼굴인데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 익숙했다. 회장의 가슴이 순간 멈췄다. 면접관이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 이름은 회장이 25년 동안 묻어두고 묻어두려 했던 그 이름이었다. 읽어내려간 서류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다. 아들의 이름, 죽은 아들과 같은 성, 같은 이름. 순간 면접장의 공기가 무너졌다. 멀어졌던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장례식장의 냄새, 비에 젖은 흙, 흐트러진 유품 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이 낯선 젊은 남자의 얼굴과 겹쳐졌다. 심장은 불편하게 요동쳤고 손끝은 싸늘하게 식었다. 회장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한 생각만 떠올렸다. 누구지? 왜 아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아들과 그렇게 닮았지? 면접장은 계속 진행됐지만 회장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회장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 젊은 지원자의 모든 기록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연결점들이 하나씩 그를 과거로 끌고 가기 시작한 것은 면접이 끝난 뒤 회장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면접자 전원의 서류가 아닌 그 젊은 남자의 서류만 따로 챙겨서 들고 나왔다. 비서들이 알아챌까? 걸음까지 조심스러웠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근 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이름, 나이, 학력, 경력, 모든 정보가 평범했다. 그런데 평범해야 할 그 기록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보였다. 주소지, 25년 전 아들이 살던 지역과 가까운 곳, 부모 정보란 모두 공란, 입양 여부도 없음. 과거 병원 기록 역시 비어 있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봤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비와 눈이 뒤섞이던 장례식장, 아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 누워있던 그 장면. 그리고 아들이 죽은 뒤 회장을 등지고 떠나던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지키겠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며느리. 그녀가 왜 떠났는지 회장은 끝내 묻지 못했다. 스스로의 오만과 책임감이 그를 막았다. 그런데 그녀가 떠난 뒤 25년이 흘러 이렇게 아들과 닮은 얼굴이 자신의 회사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회장은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맴돌았다.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회장은 결국 과거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25년 동안 손대지 않던 방, 아들의 물건들이 마지막 그대로 놓여 있는 곳.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꽉 막힌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들의 사진, 대학 때 직접 만든 보고서 파일, 군대에서 보내온 짧은 편지, 그리고 마지막 병원 기록. 회장은 천천히 그 상자들을 열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상처가 다시 돋아나는 듯 따끔하게 아렸다. 그러다 서류 더미 속에서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보였다. 아들의 결혼 기록, 그 아래 며느리의 이름, 그리고 미처 모르고 지나친 한 문장. 배우자의 임신 여부, 확인 당시 임신 초기.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아들이 떠난 그 순간 며느리 또한 아들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는 것을. 회장은 상자를 닫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자신의 무지, 자신의 오만, 자신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한 생명을 25년 동안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서류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주소. 25년 전 떠나기 직전에 낸 전입신고 장소. 회장은 종이를 줍는 손이 다시 떨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정말이라면,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면접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불이 꺼진 사무실 건물 안. 회장의 방만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하나씩 정보가 나타났다. 출생지, 학교, 자란 지역, 취미, 동아리 활동, 모든 정보가 겉으로는 평범했다. 그런데 회장은 이상하게 읽을수록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젊은 남자의 학창시절 사진들, 함께 찍은 친구들의 증언, 학급 게시판에 남겨진 짧은 글, 표정, 습관, 웃는 방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회장은 숨을 멈췄다. 아들과 똑같았다. 25년 전 자기 아들이 하던 습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심장이 깊게 내려앉은 채 회장은 다시 서류를 펼쳤다. 부모 정보 공란, 주민기록 비공개, 보호자 정보 없음. 그 빈칸들은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둔 흔적 아닐까. 회장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손등 위로 푸른 혈관이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그리고 25년 전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찍고 지나갔다. 당신들 집에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며. 떠나던 그 목소리.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이유, 그녀가 떠난 이유, 그녀가 남긴 공백들.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졌다. 회장은 깨달았다. 그 아이는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였다는 것을. 아들의 흔적을 가진 사람, 아들이 남긴 마지막 생명, 25년 동안 찾아오지 못한 손주, 끝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더는 숨길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회장은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 내가 찾아야 한다. 이틀 뒤 회장은 평소와 다르게 직접 면접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그 젊은 남자, 손주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오늘 실무 면접을 보러 온다고 되어 있었다. 회장은 일부러 면접이 열리는 층을 지나갔다. 다른 직원들이 인사를 해도 회장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복도 끝, 문틈 사이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검은 정장, 곧은 허리, 긴장된 눈빛, 그리고 웃을 때 아주 조금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그 모습은 25년 전 아들이 시험 보러 가던 날의 모습과 겹쳐졌다. 회장은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젊은 남자가 서류를 고쳐 잡을 때마다 아들과 똑같은 습관이 튀어나왔다. 볼펜을 돌리다가 멈추는 손짓, 긴장될 때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치는. 회장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젊은 남자가 정말 손주라면 25년 동안 무엇을 겪으며 살아온 걸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꿈을 품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그 생각들이
회장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그러다 문이 열렸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젊은 남자가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회장을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젊은 남자는 회장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입술이 떨려 말을 건네면 자신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젊은 남자가 머리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다. 아들의 눈이었다. 아들과 똑같은 눈빛. 회장은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그의 피였다. 그의 손주였다. 면접장에서 돌아온 뒤 회장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확신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꿈틀거렸다. 그날 저녁 회장은 오랜만에 운전기사를 쉬게 하고 직접 차를 몰았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젊은 남자가 적어낸 주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넓고 좁은 도로였다. 네온사인 대신 작은 가게의 간판만 희미하게 깜빡였고 아파트라고 하기엔 오래된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젊은 남자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장을 벗고 그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멈춰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낯설게 따뜻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회장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다. 젊은 남자는 근처 편의점에서 작은 도시락과 물을 샀다. 그리고 건물 뒤편 좁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회장은 그 계단이 손주가 사는 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는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먹고 배우고 꿈을 지키기 위해 혼자 버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좁은 원룸 불빛이 켜졌다.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면접 준비 자료를 다시 펼쳤다. 회장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25년 전 아들을 잃은 뒤 지키지 못한 아이가 바로 저기 있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회장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이 아이가 정말 손주라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줘야 하지? 그 질문은 밤이 깊어질수록 회장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다음 날 회장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에게 직원들의 외근을 전부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대동하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회장은 젊은 남자가 적어낸 학교로 향했다. 학생기록 보관실 담당 직원은 예전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고 깊이 인사를 했다. 회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회사 연구 인재 발굴 차원의 조회라고 학생 기록을 잠시 검토하고 싶다고. 직원은 서류를 가져왔다. 회장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출결 기록, 성적표, 선생님의 평가,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류가 말해주고 있었다. 성적은 늘 상위권, 학교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여, 이웃과 친구들에게는 성실하고 사람을 잘 도와주는 학생이라는 평가. 그러나 회장이 가장 오래 바라본 곳은 보호자 연락처였다. 적혀 있는 번호는 오래전에 끊긴 번호였다. 그 빈칸과 끊긴 번호는 마치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혼자 버티며 살아왔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젊은 남자가 예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가게였다. 가게 사장은 회장을 보자 놀라서 얼른 의자를 내주었다. 저 친구는 정말 착했습니다. 힘든 일도 말없이 잘 해냈고 다른 친구들 도와주느라 월급도 자주 밀리곤 했습니다. 회장은 사장이 건네준 작은 감사장을 바라봤다.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준 것이라 했다. 감사장에는 손주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회장은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 순간 25년 전 아들이 어릴 때 받은 상장들이 떠올랐다. 아들이 받던 칭찬, 아들이 보이던 미소, 아들이 품던 따뜻한 성격.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 확신은 더 짙어졌다. 이 아이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확인뿐이다. 며칠 뒤 젊은 남자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종 면접 전에 경영진과 간단한 사전 면담이 필요하다는 안내였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정장을 다시 챙겨 입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회장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유난히 작은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다. 두 사람만을 위한 자리였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면담 요청받고 왔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들었다. 눈빛, 고개를 드는 각도, 입술을 다무는 방식, 모두 아들과 같았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눈앞의 사람이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회장은 입술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편하게 앉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약간 낮게 갈라져 있었다. 젊은 남자는 의자에 앉았다. 자세가 단정했고 눈빛엔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 회장의 질문에 젊은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힘으로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장의 심장이 흔들렸다. 그 아이는 혼자였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었던 것이다. 회장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가족은 없나?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혼자였습니다. 회장은 숨을 끝까지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아이는 정말로 혼자 버티며 살아온 것이다. 자신이 찾지 못했던 25년의 시간 속에서.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고 짧게 말했다. 힘들었겠군. 그 말은 그저 하나의 문장이었지만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25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젊은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미소는 아들의 미소였다. 그 무엇보다 닮아 있었다. 회장은 그 미소를 보고 확신했다. 이 아이는
아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주였다. 젊은 남자는 결국 합격했다. 실무 능력, 태도, 성장 가능성, 모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바로 회장이었다. 겉으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결과 보고서를 받고 난 직후 회장은 서류를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잠시 두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안도의 숨이 흘렀다. 그 아이가 자신의 회사로 들어왔다. 25년 동안 닿지 못했던 혈육이 다시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몰려왔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25년 동안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찾지 못했을까? 회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첫 출근 날, 젊은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회사 로비를 걸어왔다. 책가방에 가까운 노트북 가방을 메고 새 구두의 딱딱한 소리가 아침 공기를 깨끗하게 울렸다. 직원들은 그를 새 직원으로 환영하며 인사를 건넸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깨가 자신이 젊었을 때와 닮았고 걸음걸이는 아들이 회사 첫 출근하던 날과 똑같았다.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햇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회장의 가슴 안에서 뚜렷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이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잘 왔다. 그 말은 세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회장이 25년 동안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말이었다. 젊은 남자가 입사한 지 며칠 뒤 회장은 일부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업무 현장을 자주 돌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장 분위기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회장은 자연스럽게 손주의 자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젊은 남자는 여러 부서 직원들과 어울려 일하며 메모를 꼼꼼히 하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조용히 돌아앉아 혼자 정리하는 습관,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표정까지 하나하나가 아들과 똑같았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문득 25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밤늦게까지 레포트를 쓰던 장면들, 회사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던 모습, 결혼 준비하던 날 책상에 앉아 반지를 만지작거리던 습관, 그 모든 기억이 젊은 남자의 모습과 정확하게 겹쳐졌다. 잠시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얼굴이 아들인지 손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이 지금 눈앞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근처 부서장이 회장을 발견하고 깊이 인사를 했다. 회장은 순간 평정심을 잃을 뻔했다. 마음속 감정이 표정으로 튀어나올까 두려웠다. 평소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발걸음의 끝에서 회장은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아이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런 모습이었겠지. 그 생각이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리고 회장은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직접 들을 때가 됐다.
회장은 결심했다.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젊은 남자를 조용히 불러 잠깐 산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회사 뒤편 작은 정원, 직원들도 잘 찾지 않는 조용한 장소였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자연스레 대화를 시작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젊은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다. 네. 어릴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며 살았습니다. 회장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젊은 남자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순간적으로 조여들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25년 전 장례식장에서 하늘을 보던 그 표정, 그리고 떠나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들.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간 것이었다. 회장은 그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젊은 남자는 미소도 울음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혼자 버텼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장의 눈이 뜨겁게 흔들렸다. 25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들을 잃고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자신의 피부치가 바로 저렇게 혼자 울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젊은 남자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 꿈을 향해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웃음은 아들이 지었던 웃음과 똑같았다. 회장은 비틀리는 심장을 겨우 붙잡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정말 잘 버텼구나.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25년의 죄책감이 섞인 다시 태어난 속죄의 말이었다. 정원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젊은 남자는 먼저 회사로 돌아갔다. 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회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숨겨진 진실은 더 이상 자신 안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남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간이 흘러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생전 사진이 놓여 있었다. 결혼하기 전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옆에는 며느리가 임신 초기였다는 기록 서류가 놓여 있었다. 회장은 사진을 만지다가 손을 멈췄다. 얼굴이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 아들을 잃고 세상과 등을 진 것도, 며느리가 떠날 때 붙잡지 못한 것도,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의 무게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갉아먹었고 이제 젊은 남자의 삶까지 무겁게 짓눌러 버렸다.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젊은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 혼자 살아온 외로운 시간,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현실,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피부치를 지키지 못한 가장의 책임. 회장은 손을 떨며 사진을 천천히 세웠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쳤다. 젊은 남자의 어린 시절 병원 기록, 지워진 보호자 정보,
비어있는 번호들, 모든 흔적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아이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회장은 결국 결심했다. 내일 그 아이를 불러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말을 드디어 꺼내야 했다. 등 뒤 창문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주 약한 빛. 회장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회장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과 기록들이 밤새도록 회장의 시선을 붙잡았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마지막 주소, 그리고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이의 흔적들. 모든 것이 한 줄기 길처럼 이어져 회장의 마음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아침이 되자 회장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비서에게 젊은 남자를 집무실로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된 회의실 모니터를 바라보며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더 미루면 안 됐다. 젊은 남자가 문 앞에 도착하기까지 단 몇 분. 하지만 그 몇 분은 회장에게는 지난 25년보다도 길게 느껴졌다. 손으로 쥔 컵은 미지근해졌고 탁자 위 손끝은 계속 떨렸다. 문고리가 움직였다. 회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와는 다르게 살짝 긴장된 표정. 회장님, 찾으셨다고 해서 바로 왔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젊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긴장감을 느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 모든 잘못은 내가 한 것이다. 수많은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목에서 올라오는 말은 너무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회장은 마침내 작게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젊은 남자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회장은 가슴에 손을 얹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네의 가족 이야기다. 순간 정적이 방 전체를 감쌌다. 젊은 남자는 숨을 멈추듯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나아갔다. 자네의 아버지, 그 사람은. 말이 끝나기 직전 회장은 스스로의 떨림을 느꼈다. 25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지금 막 세상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갈라지는 듯 깊고 떨렸다. 그는 천천히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아버지. 말이 끝나지 못한 채 회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젊은 남자는 회장의 표정에서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자네의 아버지. 그 사람은.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의 아버지이자 회장의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회장은 사진을 젊은 남자 앞으로 밀어냈다. 이 사람이다. 젊은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젊은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저 두 분이 함께 살지 못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불쑥 치밀어 올랐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너희 어머니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 그때 그분은 너를 품고 있었다. 젊은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회장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말이 거칠게 휘몰아쳤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터져나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젊은 남자의 호흡이 멎었다. 세상에서 가장 낯선 말, 세상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25년 동안 묻어둔 죄와 후회, 모두가 담겨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회의실은 그 말이 울리는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조용해졌다. 젊은 남자는 말을 잃어 그저 회장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회장은 느꼈다. 이 순간이 25년 동안 기다려온 단 한 번의 용기라는 것을. 나는 내 할아버지다. 그 말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젊은 남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회장을 바라봤다.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입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말이 흘러나왔다. 방 안은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젊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제 할아버지입니까? 그 질문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오랜 상처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젊은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얼굴, 닮아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닮아 있었다. 젊은 남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으셨던 겁니까? 그 말에 회장은 갑자기 가슴이 저리듯 아팠다. 내 어머니는 너를 지키려 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젊은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장은 더는 참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끊겼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5년 만에 처음 흘러나온 사과였다. 회장은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숙였다. 너희 어머니가 떠날 때 나도 상처가 깊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받은 건 그분과 그리고 너였다. 젊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생 혼자 살아왔다는 자책,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공백,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낯선 가족이라는 존재. 젊은 남자는 조금씩 움찔거리며 말했다. 전 가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젊은 남자의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오랜 절망의 무게였다.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끊어질 듯 아팠다.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너를 몰라봤을 뿐이다. 회장은 애써 눈물을 닦았다. 이제라도 내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난 25년을 견딘 한 아버지이자 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이었다. 젊은 남자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가 평생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평생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빈자리의 주인. 그 빈자리가 지금 눈앞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회장은 젊은 남자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더 아프게 조여들었다. 힘들다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단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추었다. 젊은 남자는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찾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25년 동안 묵어있던 외로움이 한 문장으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회장은 견딜 수 없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젊은 남자 앞에 섰다. 그리고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젊은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저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목을 삼켰다.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 말은 회장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회장은 더는 참지 않았다. 오래 붙들어 두었던 감정이 모두 터져 나오듯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 젊은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닮은 눈, 어머니를 닮은 담담함, 그리고 회장을 닮은 따뜻함이 그 눈 속에 동시에 번졌다. 그 순간 25년 동안 끊어져 있던 가족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졌다. 처음으로 둘은 함께 울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서로의 눈물에 스며들며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날 회장은 25년 동안 멈춰있던 삶의 일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젊은 남자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밝고 힘이 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